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본에서 또 계실 때 실제로 겪은 또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이큐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처음으로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긴장되죠? 생각보다. 네, 약간, 음. 네, 생각보다 약간 긴장이 되네요. 근데 네, 긴장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만 저한테 1대1로 얘기해 주신다 네,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바로 한번 그때 당시 상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16년도 8월쯤에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오. 근데 이제 일본 교토 지역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대학생활을 딱 하면 엄청 도심 지역에서 문화생활 같은 것도 즐기고 이제 대학가에서 음주도 하면서 나름 재밌는 대학생활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 이제 또 교토 지역 영상 보면서 이제 온천 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이제 막상 가니까 진짜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을 네, 정확하게 이제 지명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뭐 전철 JR 기준으로 교토와 나라의 경계선쯤에 있는 위치를 해 있거든요. 예. 진짜 시골이었어요. 뭐 아침에는 그래도 나름 그 지역 주민이랑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활발히 움직여서 밝은 느낌인데, 네. 저녁만 되면은 정말 사람 하나 없고 엄청 무서운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예. 이제 가로수등 사이사이가 너무 어둡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이 막 대나무 숲도 많아서 은침한데, 오. 주택가 옆에 진짜 엄청 큰 무덤가도 존재하고 해서 이제 저녁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예. 농담으로 그쪽에 사는 한국인끼리 하는 말이, 진짜 여기서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밤만 되면 어둡고 무서운 느낌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대학 생활을 위해서 저는 항상 수업 끝나고 숙제 다 끝나면은 바로 교토 중심가나 그런 데에서 놀고 그랬거든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난 날도 그랬어요. 네. 놀러 갔어요, 일단. 그다음에 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차인 전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날. 예.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편의점까지 가서 비닐 우산을 사고 집에 가려는데, 이제 버스도 끊기고 택시를 타려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택시 정류장에도 비도 많이 오고 12시쯤 넘어서 그런지 택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걸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역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갈 때는 그래도 3점도 많고, 그리고 역에서 이제 집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안 무서운데, 이제 좀 지나서 걸어가니까 진짜 저 혼자뿐인 거예요. 와, 아무도 근데 없고. 분위기는 네, 아무도 예. 없고, 근데 옆에는 이제 막 대나무 숲, 뭐 무덤가 이렇게 있고 해서, 근데 분위기는 진짜 완전 음침하고 어둡고, 비도 그날 너무 내려서 자주 와. 걸어가는 길인데도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에 그 노래를 엄청 크게 틀고 막 가는데, 이제 기숙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기숙사가 산 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골프를 칠 수 있을 만한 산 쪽에 위치를 해 있어가지고 이제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산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엄청 허름한 버스 정류장 하나가 있어요. 네. 네, 정류장 쪽을 무조건 지나쳐야 하는데, 거기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정류장이요? 근데 네, 엄청 허름한 진짜 정류장인데, 막 간판도 거의 떼지려는 그런 정류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 진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귀신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처음부터 귀신을 보면은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 그런 말도 있죠. 예. 네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저게 설마 귀신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일 거다라는 시계.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네, 엄청 네. 크게 받았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시계일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게 그때가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취한 예.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깨워드려야지 하는데 이제 절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무리 깨워도 흔들어도? 등짝도 안 하고 예. 해서 네, 흔들고 막 좀 귀 가까이 대서 일어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절대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일으켜야지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엎어져 있어서 뭐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외관상 느낌이 딱 그 옷핏을 보면 40대다 50대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네, 제가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데도 네, 못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못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예. 아마 술을 마셔서 힘이 좀 부족한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는 다 했고 네. 양심상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안 일어나면 그냥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제 마치 이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할 때 제가 항상 술을 마실 때 항상 캔디나 껌 같은 그런 걸 가지고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착한 한국인으로서 이제 드리려고 주머니를 막 뒤져봤거든요. 네네. 근데 막 그분이 이제 지금 딱 기억나는 말이 막 저리 가라 막 이런 소리만 하셨거든요. 예. 이제 흔히 취객들이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저리 가 막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뭐 보지도 않고 그냥 괜찮아요. 뭐 이거 드리고 갈 테니까 뭐 천천히 가세요. 뭐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딱 꺼내고 이제 딱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기숙사 반대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딱 봐도 엄청 빠르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세가 절대 빠를 수가 없어요. 그 상체랑 하체랑 막 따로 노는 느낌인데 정말 빠른 거예요. 네, 약간 진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진격의 거인 보면은 상체 하체 완전 따로 노는데 빠르잖아요. 약간 진짜 약간 기괴하게 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흐느적거리면서 달리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가 비가 엄청 내리고 이제 진짜 그 가로수불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보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기행종이다, 진짜 기행종. 네. 근데 예. 딱 봤는데 그렇게 가는 걸 보는데 너무 사람이 깜짝 놀라면은 진짜 몸이 굳는다는 게 진짜 그걸 느꼈거든요. 너무 놀라서 몸이 굳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내가 뭘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그걸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냥 멍 때리면서 보다가 이제 없어져서 이제 정신을 딱 잡고 가려는데 이제 우산을 딱 들려고 할 때 검은색 지갑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너무 놀라서 거기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일단 들고 가자. 그리고 나중이라도 좋으니까 뭐 경찰이라든지 뭐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이제 이거를 신고하면서 반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단 뭐 그렇게 그날을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또 약간 신기했던 걸 한 번 더 본 게 기숙사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학교 생활하면서 매라든지 뭐 두더지 뭐 토끼 이런 걸 엄청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는데 진짜 큰 뿔을 달린 엄청 큰 사슴을 봤어요. 사슴? 네.
그리고 저랑 딱 눈 마주치고 10초간 서로 굳어 있다가 사슴이 갔거든요. 예. 그런 신기한 경험을 또 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하여튼,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처음 봤는데, 그렇게 큰 사슴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고라니가 절대 아닌 게, 제가 나중에 후에 군대 가서 고라니를 보게 됐는데, 다르지. 고라니는 절대 그렇게 안 생겼더라고요. 네, 뿔이 좀 없죠, 많이 뿔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뿔이 정말 컸어요. 너무 커가지고, 네, 그날 좀 신기한 걸 두 가지를 경험했던 날이 되었어요. 하여튼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지갑을 봤죠. 확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돈은 없었어요. 돈은 없고, 카드도 이제 이코카라는 이제 교통카드랑 이제 신분증? 약간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밤날에 내가 이걸 줘야지 했는데, 문제는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나 동사무소 같은 곳이 다 1시간 이상 거리였어요. 예. 걸어서. 그래서 그 지갑이 그냥 딱 봐도 약간 좀 다이소 느낌 나고 해서, 아하.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걸 저도 알긴 아는데, 근데 예. 너무 이 귀차니즘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신분증도 다 재발급이 나니까 이제 천천히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이후부터는 아니고요. 한 그 다음 주부터인가? 일주일 뒤부터인가? 원래 꿈을 안 꾸는 성격이거든요. 원래 네. 꿈을 진짜 안 꿔요. 꿈 같은 것도 하나도 안 꾸는데, 꿈을 약간씩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이 항상 이제 누구한테 쫓기는 느낌이거나, 그러니까 제가 살해당하는 꿈은 아닌데, 제가 누군가 살해되는 꿈을 보게 되는 꿈을 많이 봤어요. 예. 그러면서 항상 내 꿈의 마무리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맨날 일어나면은 그렇게 꿈에서 깨면 땀이 범벅이 되거나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참고로 기숙사 전기가 공짜여서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당시에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공포 답사 동아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구야, 너 하필. 네, 폐가 체험이라든지 뭐 되게 무서운 공포 스팟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공포 그런 실화를 많이 듣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네. 되게 뭐 그냥 꿈을 안 꾸는데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신기하고, 이제 맨날 땀에 젖는 것도 신기해서 이제 동아리 선배한테 이런 꿈을 꿨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제 동아리 선배가 원래 그 6개월 전에 기획을 했던 거였는데, 네. 예약을 하고 이제 되게 교토에 엄청 유명한 연매사한테 가서 약간 사주 같은 거라든지 뭘 조심해라 뭐 이런 덕담 듣고 오려고 했던 기획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기획에 저는 사실 신입생이라서 못 갔거든요. 원래는 참여를 못 하는데, 그럼 너도 그냥 회비 내고 같이 가자 해서, 저도 연매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좀 궁금하지. 혹시나 하는 느낌, 네, 혹시나 느낌이 갔거든요. 그리고 간 김에 이제 그 지갑을 신고하면서 반납하자, 네. 이런 생각이 갔어요. 근데 저 포함해서 그 연매사분한테 9명 이상 갔는데, 네, 이제 딱 가자마자 전문에서 연매사분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연매사분이 딱 왔는데, 와, 여기 진짜 재수없는 거 하나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인상이. 처음 만나자마자.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일본 사람들 보면 형식적으로 되게 안녕하세요 이런 말은 무조건 하는데, 전 처음으로 하는 말이 정말 되게 재수없는 거 하나 갖고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일본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재수없는 거 갖고 왔나 이런 걸? 약간 좀 이게 약간 제 식대로 뭐 요크나이모노 못돼 기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오. 근데 초면에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아직도 이거는 뭐 4년 전 일이라도 너무 확고히 기억하는 게, 그냥 딱 처음 보자마자 좋지 않은 거 갖고 왔네 하면서 막 저희 막 째려보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쾌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를 딱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를 딱 지목을 하시더니 야 너 뭐 갖고 와, 니 거 꺼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당시에 메이크업이 부전공이라 가지고 이제 립스틱을 꺼냈거든요. 근데 립스틱을 꺼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닌데 하면서 뭐 괜찮아 하고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때서야 뭐 들어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분위기는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저희들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돈을 내고 간 곳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재밌게 마무리를 하자. 뭐 사진 같은 것도 여러 군데 찍고, 그리고 그곳이 되게 무당집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도 네. 그 무당집보다 되게 컸어요. 그냥 되게 사찰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뭐 그 연매사분은 뭐 또 어디로 사라지시고 뭐 다른 분이 오시더라고요. 네. 다른 분이 오셔서 뭐 그냥 여기는 뭐 이런 곳이고 우리는 뭐 매 시간마다 여기서 이런 것을 합니다.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별 면담 시간이 있어요. 이 개별 면담 시간 때가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사주 같은 걸 보거나 그런 걸 하려고 이제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어요. 제 연매사랑 대화할 때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세 번째가 네 번째? 하여튼 중간쯤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연매사랑 1대1 대화를 하는데 그 연매사분이 하는 말이 막 엄청 헬맞게 웃으시더라고요. 너 맞아, 너 맞네, 막 이런 식으로. 맞아, 너 이런 느낌의 어투로. 네.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되게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듯이 막 엄청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완전 그때부터는 좀 또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셨어요. 막 가지고 있는 거 돈 포함해서 다 꺼내봐, 여기 타짜리다 다 꺼내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꺼내라는 거잖아요. 제 거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지갑도 꺼냈죠. 어쩔 수 없이 꺼냈어요, 그 지갑도. 근데 그 지갑을 딱 꺼내니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이 이거 갖고 다녔어?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연애사분한테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거 아니어도 하면서 이제 뭘 딱히 그 지갑을 만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네. 계속 그냥 쳐다만 보더라고요. 지갑을 그냥 계속 되게 쳐다만 보시더니 연매사분이 딱 하는 말이 뭐라 하셨는데 앞에 거는 뭐라 하셨는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네.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은 함부로 줍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죠. 예. 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는 특히 지갑 같은 거는 너가 생각했을 때 함부로 줍는 게 아닌데 이걸 참 주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부적 같은 거를 하나 써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부적값이 뭐 하나에 50만 원 막 그렇게 했는데 와. 근데 그걸 싸게 해서 15만 원에 써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1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뭐 부적이 뭐 다를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라서.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 뭐 적혀 있고 와, 똑같더라고요. 비슷하겠죠. 예. 되게 그냥 뭐 기념품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적을 사고 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고 나서 되게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거 되게 강매당한 것 같은데 막 왜 나한테만 이러지? 막 이런 생각으로. 네. 근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동아리 활동 이제 부원들이랑 그날 이제 점심 먹고 막 놀고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갑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또 까먹고 그냥 와 있더라고요, 집에. 그 홀리는 건가 자꾸? 그 지갑을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냥 가져갈 때는 무조건 반납해야지 하는데 그 지갑을 그냥 자연스럽게 까먹더라고요. 분명 그 집에 그 영민사분 사찰 쪽에 있을 때만 해도 그 지갑은 계속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제 시간 남을 때 내가 갈 때 이제 그걸 반납해야겠다. 이 생각만 갖고 네. 그냥 상자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정말 근데 또 거짓말 같게 못 믿으실 수 있는데 그 부적을 딱 받은 날 이후부터 쫓기고 도망치는 꿈을 아예 안 꿨어요. 오. 왜 이게 또 제가 부적을 너무 믿다 보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또 안 꾸더라고요 그 꿈을. 그러다 헛돈들이진 보니까 않았네요. 그죠? 네 진짜 오. 그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었던 꿈이거든요. 예. 좀 그 꿈을 안 꾸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꿈을 안 꾸다 보니까 이제 또 지갑에 대해서 잊혀져 갔죠. 제 머릿속엔 그 지갑이 이제 없어진 지갑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후에 2018년도 돼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달이 2월달 초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한국을 가야 해서 필요 서류들을 다 반납을 해야 했어요. 근데 필요한 그 서류들을 다 동사무소 같은 곳에 제출을 해야 돼서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짐 정리를 하면서 그 지갑이 보이는 거예요. 오? 한국에 이제 짐을 예. 몇 개 보내면서 맞다, 이 지갑이 있었지. 이제 그때 2년 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가자 하는 마음에 그 지갑을 갖고 갔어요. 예. 그러면서 가는 길에 계속 지갑 이 생각만 하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갑을 먼저 반납을 하고 이제 필요 서류서를 다 반납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당시 전문대도 다녔거든요. 네. 그 메이크업 배운다고. 근데 전문대에서도 그 제가 필요 서류가 있는데 그걸 또 반납하고 가야지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추가 금액이 뭐 받을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다음날 가야지 했는데 또 귀찮아서 안 가고 한 4일에서 5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갔거든요. 네. 진짜 한국 가기 이틀 전에 그 돈 받으러 갔는데, 그랬더니 담당자가 똑같아서 그 담당자한테 서류만 주고 돈만 받으면 딱 모든 일이 끝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라면서 막 30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일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네, 경찰분이 오시는 거예요. 예. 네, 경찰분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저 복도 끝에서 경찰이 온다는 게 느껴져요. 경찰이 봤어요. 저랑 눈도 마주치고. 근데 그 경찰이 설마 나한테 오겠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한테 오더니 제 앞에 앉았어요.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뭐 종이를 꺼내서 보더니 그 경찰분께서 너 이 지갑 언제 어디서 발견했니? 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거 반납할 때 그 무슨 종이에다가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걸 찾았습니다 라고 뭐 적으라 해서 그 전주에 적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똑같은 말을. 그래서 오. 제가 이거 종이랑 그 적은 거 똑같다. 근데 왜 그러냐? 저는 처음에 훔친 사람이라고 오해받는 줄 알고. 아, 훔치면 그거 훔친 거 아니다. 올 리가 없지. 그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훔친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경찰분이 하시는 말이 근데 뭐 알겠다 하면서 일단 놀라지 말고 들어보라고 해서, 그 뭐 너가 훔친 사람이거나 뭐 그런 걸 오해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이런 거에. 그 이거 너가 지갑을 준 원래 주인이 그 일본, 그러니까 교토 이외에도 그 지역이 이제 오사카라는 도시가 있고 고베라는 도시가 있고 나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 지갑의 주인분이 고베라는 지역 사람이고 지금 실종 처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문제는 그 가족분들이 계속 찾고 있는 사람이고 경찰들도 실종 처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계속 찾고 있겠죠. 근데 실종된 그 시기가 중요한 게, 그게 3년이 넘어가서 거의 포기 상태였대요. 예. 근데 너가 이 지갑을 지금 갖고 왔고, 그리고 너가 이 지갑을
이제 서류상 적혀 있는 바에 의하면 2년 전에 넌 그 사람을 직접 본 거 아니냐고. 그쵸. 근데 그것도 네, 타지에서 이제 사람도 없는 시골 지역에서 그때 본 게 정말 맞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아.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실종 처리가 됐는데 3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근데 가족분들이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찾는다고 하시고 했는데도 이제 경찰이나 가족이 임의적으로 포기를 한 게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경로가 고베 사람이라서 고베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고베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마지막에 발견된 뭐 장소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쵸. 있어야 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생판 막 교토라는 뭐 중심가도 아니고 교토 생판 시골 지역에서 그 사람을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분이 직접 오셔서 이제 면담을 잠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종된 그러면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돼버린 거네. 네, 근데 예. 이제 그 경찰분께서 이제 실종되었을 당시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 그 검은색 양복이랑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을 안 들어가는 상태이죠. 3년 동안. 아니요, 저는 귀신인 것 같아, 느낌이. 네, 이거를 어, 말씀했을 때는 예. 네,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귀신이었으면은 나름 썰로 많이 풀었죠. 근데 아니라고 느낀 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졌어요. 무거웠어요. 그리고 예. 귀신이면 약간 뭐 가볍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네. 상황마다 틀린 거잖아요. 사실 뭐 귀신이라고 안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똑같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일단은 너무 기묘한데 이거? 기묘하면서도 네. 무섭네요 이거. 이어지고. 네, 제가 뭐 느낀 걸로는 사람이었었는데 뭐 예, 귀신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그래서 약간 좀 기묘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사람이더라도 좀 뭔가 보통 상황은 아니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통 상황이 아닌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죠. 와, 이거 열린 그렇죠. 결말이네. 그게 사람이었을까 귀신이었을까? 딱 이런 열린 결말. 근데 이제 그 뒷 이야기는 제가 못 듣고 이제 가족도 원래는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한 게 제가 한국을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뭐 사망 처리가 된 거고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아까 네. 그 무당분 있잖아요. 영매사. 그러면 그 네, 사람이 네. 그렇게 반응했을 리가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사람의 물건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막 이상한 걸 들고 왔냐, 너 맞네, 꺼내봐 하고 이거 주우면 안 되는데 왜 주웠냐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용하긴 하네요, 확실히. 네, 그렇네요. 그쵸? 네. 굳이 영매사가 그렇게 언급하고 막 재수없는 거 들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렇네요. 뭐야 이큐님 귀신 본 거야? 이거는 읽고 있었네. 연매사, 그냥 저는 연매사 하면은 그냥 너무 불쾌해서 이거 한국인이라서 분명 이거 차별하고 이거 돈 처먹은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연매사가 굳이 그 지갑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거기서부터 저는 이 사람 좀 놀라운데? 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았었을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게 귀신일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나 기묘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절대로
주우시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지갑을 주워서 이제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 착한데, 대부분의 그 정도 시달렸고 그랬으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계셨다는 것 자체도 살짝 그 지갑에 있는 뭔가 깃들어 있는 게 계속 못 버리게끔 한 게 아닐까? 자꾸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함부로 줍지 네.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큐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남의 물건 같은 거를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실종된 그 남자가 결국에 그 지갑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뭔가 내 가족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 죽었구나, 내 신분을 좀 알려달라, 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근데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요? 기묘한 이야기네요, 이거. 일본에서 겪은. 자,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